예, 6차시 강의에서는 실질적인 코텍스 M7 그리고 STM 32F767이라는 칩셋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이한 버스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즉 일반적인 ARM 프로세서 사용하는 버스와 물론 코텍스 M7에서 사용하는 버스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액신 버스라는 것이 추가로 코텍스 M7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버스 구조들,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버스가 어떠한 리소스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6차시 수업은 버스의 구조와 과연 이 버스를 베이스로 한 우리 프로그래머의 모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프로그래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가 존재하겠죠. 코텍스 M7이라는 CPU가 존재합니다. 이 CPU를 베이스로 우리는 내부에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블록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웨이크업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즉 슬립 모드에서 웨이크업, 깨어날 때 사용되고 있는 인터럽트 이벤트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WIC라는 블록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네스티드 백터드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존재하겠고요.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유닛, 즉 곱하기 연산 혹은 소수점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 캐시와 데이터 캐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메모리를 다이렉트로 억세스할 수 있는 액신 버스가 존재하겠죠. 액신 버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텍스 M7에서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 컨트롤러라는 블록이 존재하는데요. 이 블록하고는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버스로 억세스를 합니다. 216메가로 동작할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PLL 할 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코텍스 M7에서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시스템 프리플러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하겠고요. 그리고 타이니 커플 메모리가 존재하죠. 타이니 커플 메모리와 그 64비트 인스트럭션 타이니 커플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용 타이니 커플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이니 커플 메모리를 통해서 메모리를 모어 플래시라든가 내 메모리를 다이렉트로 억세스할 수 있는, 즉 실시간 고속 억세스,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ETM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Embedded Trace Macro Cell, 즉 디버깅 용도, 즉 실시간적으로 216메가의 클락을 갖고 있는 CPU를 우리가 유저가 실질적으로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 제어하면서 CPU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디버깅을 가능하게 하는 그 블록이 Embedded Trace Macro Cell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 또한 여기가 존재하고 있고 STM 32F767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게 인스트루먼트 트레이스 매크로 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F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 옵션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코텍스 M7에서 특이점이라는 것은 스레드 모드냐 아니면 핸들러 모드냐,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32비트가 아닌 16비트나 8비트에선 스레드라는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스레드라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나씩 명령어 프로그램들을 수행하죠. 즉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일련의 흐름을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스레드. 그런데 프로세스에 따라서 싱글 프로세서 아니면 쿼드 프로세서, 두얼 프로세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스레드를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멀티 스레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2개 이상을 멀티 스레드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싱글 코어에서는 스레드가 하나죠. 그래서 싱글 코어에서 프로세스 처리하는 것들이 하나의 싱글 코어로 처리한다. 즉 스레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영역, 데이터 영역, 제로 이니셜라이즈, 즉
로컬 변수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스택 메모리,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일련의 흐름으로 처리하는 것을, 프로세싱하는 것을 스레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코텍스 M7은요, 리셋이 전원인가 하면 리셋이 걸리겠죠. 그래서 리셋이 되면 무조건 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합니다. 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터럽트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ARM의 엑셉션 모드들이 있죠. 이 엑셉션에서는 핸들러 모드에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모드가 두 가지 있는데요. 스레드 모드, 핸들러 모드가 있겠고요. 그래서 리셋 이후에는 모드 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어떻게 프로그램 모델을 설립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리셋이죠. 리셋 이후에는 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스레드 모드에서 while문이라든가 메인문을 작성하겠죠.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 쉽게 설명한 인터럽트겠죠. 인터럽트 엑셉션이 발생하면 핸들러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완료가 되면 이 핸들러 모드에서 다시 리턴 엑셉션에서 스레드 모드로 인가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스레드 모드와 그리고 핸들러 모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우리는 sum2 모드로 동작합니다. 즉 32비트 명령어와 16비트 명령어를 동시에 다 블렌디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JTAG을 통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PC에서 실제 디버깅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디버깅 동작을 당연히 리셋을 걸어서 JTAG 통해서 디버깅을 또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이 디버깅 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엔지니어 능력이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셋 이후에는 우리가 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하는데, 이 ARM7은 유저 모드 혹은 시스템 모드, 그리고 인터럽트 모드, 패스트 인터럽트 모드, 데이터 오버트 모드, 언디파인 모드, 슈퍼바이저 모드, 각각의 모드별 레지스터가 32비트 레지스터가 R0부터 R15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코텍스 M7에서는 이렇게 방대한 ARM에서 갖고 있던 레지스터를 최적화했습니다. 최적화해서 레지스터를 하나의 레지스터만 존재하게, 즉 하나의 스레드 레지스터만 존재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스택 포인터가 있겠고요. R13은 링크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RM에서 갖고 있는 레지스터의 모드별 레지스터를 축약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특별 처리하는 용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 포인터에서는 스택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스택에는 두 가지로 추가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즉 프로세서 스택 포인트가 있겠고요, 메인 스택 포인트로 나눴습니다. 이 스택 포인트를. 그래서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는 스레드 모드에서 사용되고요, 메인 스택 포인트에서는 리셋 이후에 기본적인 스택 포인터나 엑셉션에서 사용하는 것을, 즉 엑셉션에서 사용하는 것을 메인 스택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스레드 모드에서는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PSP와 MSP가 나눠지고 있고요. 스레드 모드, 그리고 핸들러 모드에서는 MSP, 그리고 스레드 모드에서는 PSP가 동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즉 CPU를 즉 연산의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이 PSR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PSR을 32비트를 3개의 PSR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PSR, 인터럽트 PSR, 엑셉션 PSR로 3개로 확장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프라이머리 마스크 레지스터, 폴트 마스크 레지스터, 베이스 프라이어리티 마스크 레지스터로 컨트롤 레지스터 자체를 이렇게 세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컨트롤 레지스터 이전에 어떤 엑셉션 만들었습니다. 엑셉션 레지스터를 추가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레지스터는 존재하고요. 그대로. 그래서 PSR에 대한 개념과 또한 프라이어리티 마스크 레지스터, 폴트 마스크 레지스터, 베이스 프라이어리티 마스크 레지스터가 신규로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RM 대비 코텍스 M7에서 생긴 거겠죠. 새로 추가가 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프라이어리티 마스크 레지스터, 폴트 마스크 레지스터, 베이스 프라이어리티 마스크 레지스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인터럽트 중에서는 Non-Maskable Interrupt, 즉 NMI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인터럽트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Enable 할 거냐, Disable 할 거냐를 Maskable Interrupt라고 하는데, NMI는 무조건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는 것을 NMI입니다. 뭐 어떤 조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처리 여부를 묻지 않고 실행하는 것을 NMI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살펴보면요. 프라이어리티 마스크 레지스터라는 것은요. 마스크 레지스터라는 것은 NMI 인터럽트 그리고 하드웨어 폴트를 제외한 모든 인터럽트를 차단하는 것을 프라이어리티 마스크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즉 전원이 고장나서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발생하거나 NMI 인터럽트 두 가지를 제외하거나 모든 인터럽트를 차단하는 것이 프라이어리티 마스크 레지스터고요. 폴트 마스크 레지스터는 NMI를 제외한 모든 것, 즉 폴트 결함까지 포함해서 다 차단시키는 것을 폴트 마스크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이스 프라이어리티 마스크 레지스터는 인터럽트 중에 기준값 7을 기준으로 7보다 우선순위가 7보다 빠른 엑셉션, 즉 0부터 6까지고요. 실질적으로 코텍스 M7은 마이너스 프라이어리티가 존재합니다.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잘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코텍스 M7의 버스의 용도, 특이점 버스죠. 그리고 ARM 프로세서와 다른 코텍스 M7의 특별 레지스터들, 즉 레지스터 구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프로그램 하는데, 즉 프로그래머의 모델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활용하는데 많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